이제 8장의 마지막 문제로 클러스터링 문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러스터링이라는 말은 이렇게 뭘 이렇게 그룹으로 모은다 이런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지금 아래쪽 왼쪽 편에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점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 2차원 평면에 있는 이 n개의 점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눈다라고 치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3개 그룹으로 점들을 모으면 적절하게 모은 거라고 하겠죠. 다시 말하면 요 각각의 그룹에 속하는 것, 이것을 이제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군집. 이 클러스터 3개의 이제 점들을 이렇게 모았는데 이 한 클러스터에 속하는 점들은 이제 가까이 있는 점, 다시 말하면 이제 유사한 그룹들끼리 그룹을 만든 그 결과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3개의 클러스터로 점들의 군집, 점들의 성격을 모은 것, 분류한 것, 이것을 이제 클러스터링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친구들 간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찾겠다 그랬을 때 유사한 친구 그룹들끼리 이렇게 모으면 그러면 이제 그 유사한 그룹들끼리는 서로 친하고 그룹과 그룹을 넘어선 친구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사한 성격의 친구들을 모은다든가 유사한 성격의 영화를 모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유사한 성격끼리 모으는 이런 방법을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로부터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에 의해서 자동으로 학습하는 어떤 알고리즘,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기계학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해서 어떤 패턴이나 결과를 얻은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화두가 되면서 기계학습에 대한 그 관심들이 많아지고 많은 기계학습들의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기계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방법이 그 중에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인공지능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클러스터링 문제는 점이 n개가 있을 때 이걸 이제 k개의 그룹으로, 이 그룹을 클러스라고 합니다. k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k개의 그룹으로 나누면 그 중심점이 있겠죠. 그 중심점이 되는 이제 그 중심점을 중심으로 그 가까이 있는 것끼리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이제 좋겠죠. 다시 말하면 그 중심에 그 중심에서 이 점들을 둘러싸고 있는 원을 우리가 그려본다고 치면 이 원의 반경이 가장 작은 촘촘한 이런 클러스터를 찾는 것이 이제 좀 긴밀한 클러스터, 긴밀한 친구 관계, 긴밀한 그룹들끼리 모은 거기 때문에 이 반경이 가장 작은 그런 이제 클러스터로 클러스터링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클러스터링의 이제 목표는 이렇게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요 중심 좌표, 중심점을 찾으면 요걸 이렇게 찾아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를 만드는 건 쉽습니다. 각 점이 어디가 가까우냐, 여기 있는 중심점보다는 요 가까이 있는 요 중심점이 가깝죠. 그럼 요 클러스터에 속하고 얘도 다른 클러스터보다는 요 중심점이 더 가깝죠. 그래서 그 중심점에 가까운 들끼리 이렇게 모으면 이제 클러스터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클러스터링 문제의 핵심은 이 중심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고, 따라서 이제 이 클러스터링 문제는 요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중심점, 그 중심점이 이 반경이
가장 최소화되도록 그 중심점 K개를 찾는 문제. 요게 이제 클러스터링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점을 어떻게 K개를 찾을 것이냐. 중심점을 찾아 놓으면 그 중심점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이렇게 그 클러스터에 속하는 점들을 찾는 것은 이제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중심점 K개를 찾으면 클러스터링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중심점 K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 K를 찾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NP 컴플리트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그 다항식 시간에 빨리 찾을 수 있는 근사 알고리즘을 이제 이 우리 책에서 이 클러스터링 문제의 근사 알고리즘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중심점 K개를 찾는 근사 알고리즘으로 그리디 방법을 사용을 해서 근사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K개의 중심점 센터를 선택하는 근사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K개의 중심점 센터를 선택하는 그리디 방법은 일단 처음에 하나는 랜덤하게 처음에 한 개는 선택을 합니다. 이 첫 그 선택은 임의의 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서 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첫 번째 센터 하나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이 첫 번째 센터다. 이렇게 이제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선택은 그리디 전략에 의해서 이 점에 가급적 가까이 있는 걸 다음 센터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멀리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좀 멀리 있는 것 같네요. 이게 멀리 있는 것 같네요. 어느 게 더 멉니까? 야, 이게 더 뭔가요? 예,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가까이 있는 걸 선택하게 되면 유사한 것끼리는 같은 클러스터에 속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얘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은 다른 클러스터에 속하고 이렇게 유사한 것끼리 클러스터에 모으고 유사하지 않는 것은 다른 클러스터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 센터에서 다음 센터를 가까이 하게 되면 이제 얘를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텐데 유사한 것이 다른 그룹에 속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상한 이제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멀리 있는 걸 선택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근사 알고리즘의 그리드 전략은 이 선택된 이 센터로부터 가급적 멀리 있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리디 전략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점은 첫 번째 센터점, 중심점에서 가까이 있는 이런 것보다는 이 첫 번째 센터에서 가급적 멀리 있는 이걸 선택하는 이 그리디 전략을 사용하겠죠. 예,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다음 선택 센터는 가급적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선택한다. 이게 이 근사 알고리즘의 그리디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이걸 첫 번째 이제 센터로 선택했고 여기서 가장 먼 게 이겁니다. 가장 먼 이걸 이제 두 번째 센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를 고려했을 때 가장 먼 것.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입장에서는 놓고 봤을 때 얘가 가장 멀 수 있지만 두 번째에 가깝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고려해서 가장 멀리 있는 것을 세 번째 센터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선택된 센터들로부터 그 모두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것을 다음번으로 선택한다. 다음번 센터로 선택한다. 이게 이 근사 알고리즘의 그리디 전략입니다. 이 그리디 전략을 사용해서 K개의 중심점을 찾는 근사 알고리즘의 수도 코드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근사 알고리즘의 입력은 2차원 평면상에 있는 n개의 점이 입력으로 주어집니다. 출력은 뭐냐 하면 이걸 이제 K개의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것이냐라고 하는 그룹 숫자도 입력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은 그 K개의 중심점을 찾아줍니다. 이 중심점을 찾으면 그 중심점을 기준으로 각 점들의 그룹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간단히 찾을 수 있는데 그 센터와 그 센터를 중심으로
각각의 그룹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출력으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줄에서 첫 번째 센터는 랜덤하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C가 각각의 클러스터의 중심점의 중심점이 되는 점의 번호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센터는 임의로 R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임의의 점을 첫 번째 센터로 합니다. 그래서 이 XR은 랜덤하게 선택을 합니다. 처음 이제 센터를 하나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요 2번부터 요 6번까지가 다음 중심점을 이제 다음 센터를 찾아내는 겁니다. 첫 번째 건 랜덤하게 찾았으니까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렇게 해서 K번째까지의 센터를 찾습니다. 이걸 찾을 때는 이제 이미 선택된 센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선택하는 그런 그리디 전략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다음 센터를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는 것이 요 포문이 여기서부터 요 5번까지 요게 이제 다음번 센터를 찾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번 센터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n개의 점들에 대해서 기존에 선택된 센터로부터 가까우냐 뭐냐를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 n개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센터가 아닌 점, 이 센터가 아닌 점이 각 센터들하고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다 따져봅니다. 이 n개의 점을. 자, 이 n개의 점이 센터냐 아니냐. 센터가 아니라고 치면 기존에 선택된 센터하고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거리를 다 계산을 합니다. 그 거리 값이 이제 그 거리 값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장 가까운, 가장 멀리 있는 것을 다음 센터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XI의 각 센터의 거리를 쭉 계산을 해서 요 XI와 가장 가까이 있는 센터의 거리를 DI에 저장하는데 요 DI가 가장 큰 것이 가장 멉니다. 그래서 이 DI가 가장 큰 원소를 선택해서 그 원소가 I라고 해봅시다. 그 I를 CJ로 넣습니다. 다시 말하면 J번째 센터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J가 지금 2라고 치면 두 번째 센터로 사용합니다. 이 두 번째 센터는 이미 선택된 센터 1이죠. 그 1과 가장 멀리 있는 I를 선택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게 선택이 되면 이제 올라가서 이제 포문이 J가 3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거죠. 저 3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n개의 점들에 대해서 센터가 아니면 어느 센터하고 가까우냐. 지금 이제 세 번째의 경우에는 1과 2가 센터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죠. 이 1과 2 중에서 어느 것이 가까운가라고 하는 것을 1과 2 중에서 어느 게 가까운가를 봐서 그 거리를 이제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 점에 대해서 쭉 하게 되면 이 각 점들은 1번하고 가까우냐 2번하고 가까우냐에 따라서 가까운 쪽에 거리가 들어있는데 이게 제일 멀면 1과 2에서 제일 멀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D의 값이 제일 큰 I를 이제 J번째의 중심점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게 정해지면 그 다음에 올라가서 J가 4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각 점들이 이미 선택된 1과 2의 1, 2, 3에 대해서 각각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중에서 이제 가까운 거리 값을 D에 넣었다가 이게 제일 멀면 1과 2와 3에서 제일 멀리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K개의 센터를 찾습니다. 이렇게 K개의 센터를 찾아 놓으면 각 센터에서 이 어느 점이 이 센터에 속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각 점들에 대해서 센터들하고 거리를 쭉 계산해 봐서 나는 K개의 센터 중에서 이 센터가 가깝구나 그러면 그 센터의 클러스터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각 점들을 이 K개의 센터하고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거리가 짧은 센터 쪽으로 속하게 하면 됩니다. 바로 그 거리가 짧은 센터의 클러스터의 그룹에 속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K개의 센터의 각각의 그룹들을 다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알고리즘의 콤플렉시티를 이 수도 코드에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 포문이 K번 반복이 되는 거죠. 이 각각에 대해서 요 안이 N번 반복이 됩니다. 그럼 요 안이 이제 K 곱하기 N이 되겠네요. 그 다음 요 7번은 어떻게 되느냐면 각 점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N번, 그 다음에 K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각 센터들하고 쭉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역시 NK. 이 두 개를 더하면 결과적으로 2의 KN이고 콤플렉시티는 5의 KN이 되겠습니다. 이 건사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하는 것을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의미에서 뒤에 슬라이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알고리즘의 동작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어떤 평면상에 점들이 여러 개가 있다. 여기서 클러스터를 4개의 군집으로 클러스터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센터는 임의로 선택을 합니다. 랜덤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 C1을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앞에 알고리즘에서는 첫 번째 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줄에서 랜덤하게 찾았다. 그러면 이제 2번부터 두 번째 센터, 세 번째 센터, 네 번째 센터 이렇게 차례대로 센터를 찾아야 됩니다. 각 센터는 자, 두 번째부터 이제 포문에 의해서 이제 나머지 세 개의 센터를 찾아야 하는데, 자, 나머지 센터는 어떻게 찾느냐 하면 이 각 점들이 이 C1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는 걸 다 계산을 합니다. 그죠? C1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지는가를 다 계산해서 이 값이 가장 큰 것을 다음번 센터로 선택합니다. 대충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를 봤더니만 예, 각 점들이 센터는 되면 안 되니까 C1이 이미 선택된 센터잖아요. C1이 아닌 점들 중에서 C1하고의 거리를 다 계산을 해서 알고리즘 상에서 DI에 저장한다고 그랬어요. 이 DI 값이 가장 큰 것, DI 값이 가장 큰 것은 C1으로부터 가장 먼 점이 되겠죠. 그 점을 다음 센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C2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센터를 선택하고 나면 알고리즘 상으로 놓고 보면 두 번째 줄로 다시 올라가서 다음번 포문을 반복하는데 그때 이제 K 값이 이제는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3에 대해서 알고리즘 볼까요? 예. K가 이번에는 이제 3이 되면서 이 3에 대해서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또 모든 점에 대해서 거리를 계산하고 있죠. 예, 이 모든 점들이 C1하고 C2하고의 거리를 봅니다. 그 중에 더 짧은 게 이거죠. 요 거리 값을 DI 값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얘는 얘하고가 짧으니까 이 거리, 얘는 이 거리, 얘는 C1하고 가깝죠. 이 거리. 그 다음에 얘 정도 되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거리와 이 거리 중에서 보면 C1이 더 짧죠. 그래도 예, 이 C1의 거리 요걸 집어넣습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C1이 C2보다 멀죠? 그러면 요 거리를 넣습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DI 값을 이제 넣어놨는데 이 DI 값이 가장 큰 게 뭐가 될까요? 예, 이 두 센터 중에서 가까운 거리가 제일 먼 거니까 양쪽에서 제일 먼 겁니다. 뭐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뭐 이 정도가 될라나요? 예, 어쨌거나 예, 두 센터 중에 가까운 곳에 거리를 넣는데 그 거리 값 DI가 가장 큰 것. 그러면 이제 이 양쪽으로부터 제일 먼 게 나오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예, 다음 슬라이드를 봤더니만 쭉 지금 계산을 했어요. 이 x1 이걸 x1이라고 치고 이 값은 C1하고 C2하고 놓고 봤을 때 C1하고는 18이고 C2하고는 33이죠. 둘 중에서는 C1이 가깝죠. 이 C1 값을 넣어 놓습니다. 이 D1 자리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무슨 애가 있나요? 이 D2 볼까요? 이 D2는 이 거리는 19, C1하고의 거리는 19, C2하고의 거리는 25네요. 그럼 가까운 값이 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D4가 있나요? C3가 X3가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 30 가까운 거리를 넣고 D4도 22, 17 가까운 값을 넣습니다.
이 di 값이 제일 큰 것, 이 di 값이 제일 큰 게 이 d3네요. 현재 이 예제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양쪽에서부터 가장 먼 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세 번째의 센터로 선택하면 됩니다. 예, 이 값들을 지금 계산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예, C1하고의 거리하고 C2하고의 거리가 짧은 값을 이제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짧은 값이 18이죠. 그래서 18을 넣어놨고, 이 X2 얘죠. 얘는 이제 19하고 25죠. 예, C1하고의 거리하고 C2하고의 거리 중에서 더 짧은 걸 넣는다는 거죠. C1하고가 가깝죠. 그래서 19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을 때 이 값이 제일 큰 것, 18, 19, 20, 17, 이 값이 제일 큰 것, D3가 제일 크네요. 이 값이 제일 큰 것은 C1과 C2 둘 다 해서 제일 먼 거예요. 그래서 이 D3를 다음 센터로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C3가 선택됐습니다. 같은 원리로 이제 나머지 값들을 C1, C2, C3 이 거리들 중에서 가까운 거리 값을 di 값으로 이제 넣어야 되겠죠. 자, 요거는 C1, C2, C3 중에서 가까운 거, 요 거리를 di 값으로 넣어야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C1, C2, C3 중에서 가까운 것, C1이 가깝나요? 이 값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점들의 di 값을 다 넣어서 이 중에서 di 값이 제일 큰 것, 아마 이 정도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 di 값이 제일 큰 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것은 제일 가까운 거하고도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것하고는 더 많이 떨어져 있겠죠. 다시 말하면 세 개의 센터에서 가장 먼 점이 됩니다. 이걸 이제 네 번째 센터로 선택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센터가 선택됐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런 그리디 전략으로 네 개의 센터를 선택하는 건사 알고리즘, 이것이 지금 이 클러스터링 문제의 센터를 찾는, 그 센터를 찾으면 그 다음에 그 센터가 속한 클러스터에 속하는 점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클러스터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 센터를 찾는 건사 알고리즘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센터를 찾고 나면 이 센터를 중심으로 각 점이 이 클러스터에 속하느냐 아니면 이쪽 클러스터에 속하느냐라고 하는 이 클러스터를 찾는 것은 얘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얘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클러스터를 찾는 것은 각 점이 이 센터들하고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봐가지고 거리가 가까운 쪽의 센터에 속하는 걸로 이렇게 그룹을 지으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룹으로 나누기, 이제 클러스터로 나누는 과정에 대한 것이 아까 알고리즘의 7번째 라인이었나요? 제일 아래쪽 부분에 있었죠. 예, 각 점들에 대해서 센터와의 거리를 쭉 따져가지고 나는 이쪽 센터에 가깝다. 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리를 따져봤더니만 이쪽 센터에 가깝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센터들을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로 이렇게 그룹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에 이제 시간 복잡도가 나와 있네요.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k의 제곱의 n이 나오네요. 예, 아까 어디 반복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사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알고리즘은 이제 근사해를 찾는 거지만 최적해가 있다고 가정하고 최적해로 클러스터를 찾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제 이 클러스터들이 가장 최적으로 아주 가까운 것들끼리 이렇게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있겠죠. 예, 가장 최적이기 때문에 요 클러스터 안에 속하는 점들이 제일 이제 그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 클러스터를 중심점으로 해서 이 원을 그려보면 이 원의 반경이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좀 작겠죠. 어쨌거나 얘가 최적해로 찾은 겁니다. 자, 이 최적해로 찾은 이 원의 그 반경, 즉 이제 이 원의 크기, 이 원의 지름을
OPT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의 직경을 최적회로 찾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직경을 OPT라고 해보겠습니다. 요 거리를 OPT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근사 알고리즘으로 찾았잖아요. 근사 알고리즘으로 찾은, 자, 이쪽에 이제 근사 알고리즘으로 찾은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최적회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이 근사 알고리즘으로 찾은 이 클러스터의 제일 반경이 큰 얘를 이제 OPT 프라임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OPT 프라임이 OPT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이제 근사 비율이 되겠죠. 자, 요걸 이제 유추하기 위해서 요걸 유추하기 위해서 네 개의 센터를 찾았는데 가상적으로 다섯 번째 센터를 한번 찾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K개의 센터를 찾는데 K 플러스 한 번째 센터를 찾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즉 우리 예제에서는 다섯 번째 센터를 찾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센터가 이 점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C5라고 해봅시다. 이 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디 알고리즘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센터하고 다른 센터들하고 사이에 거리가 제일 가까운 게 C3라는 겁니다. 그죠? 이 제일 가까운 걸 DI 값에 넣고 그것이 제일 큰 걸 이제 센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음 센터로 선택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센터들하고의 거리는 이제 C3가 제일 가깝다. 다른 센터들하고의 거리를 따지면 C3가 제일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리를 D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네 개의 클러스터를 찾는데 다섯 번째 센터를 찾았단 말이에요. 네 개의 클러스터를 찾아야 하는데 다섯 번째 센터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개의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이 다섯 번째는 어느 한 클러스터에 속해야 됩니다. 그죠? 네 개인데 다섯 번째 센터를 찾았는데 그 다섯 번째 센터는 사실은 찾았지만 클러스터로 분리를 하면 안 되죠. 그럼 다섯 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그 클러스터로 그 분리를 안 하니까 결국은 얘는 어느 클러스터에나 속해야 될 텐데 C1에 속하겠어요? C4에 속하겠어요? C2에 속하겠어요? 가장 가까운 C3에 속하겠죠. 그래서 얘는 이 클러스터에 속한다는 거예요. C3를 중점으로 하는 그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 거리를 이제 D라고 해봅시다. 자, 다섯 번째의 센터를 찾았는데 그게 이제 C5인데 이 C5에서 각각의 센터들의 거리를 봤을 때 C3가 제일 가깝다. 그리고 이들 간의 거리를 D라고 하자라고 하게 되면 다섯 번째 센터라고 하는 것은 찾았지만 사실은 네 개의 클러스터로 해야 하니까 어느 클러스터에나 속해야 합니다. 속한다면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가장 가까운 C3에 속하겠죠. 그래서 C3와 C5가 한 그룹 내에 있어야 돼요. 한 그룹 내에 있기 때문에 이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이 최적회 중에서 반경이 가장 큰 클러스터의 직경 이걸 OPT라고 했기 때문에 한 클러스터 내에 속하는 점의 거리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이 OPT는 D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성질을 이용해서 근사 비율을 구하고 있는데요. 자, OPT 프라임을 근사해에서 구한 클러스터의 직경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직경은 ED보다는 작아요. 이게 근사에서 찾은 건데 이 근사에서 작은 클러스터의 클러스터의 직경이 ED보다는 작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디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섯 번째 센터를 찾았잖아요. 그 다섯 번째 센터가 이거였어요. 예, 이 점이 각 센터들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얘가 C3를 센터로 하는 클러스터에 속한다. 그럼 같은 클러스터에 있는 거예요. 이 거리를 D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 클러스터의 반경이 크다 하더라도 ED보다는 이게 D면 이게 이 D보다 더 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D보다 더 큰 게 있었으면 이 C5가 선택이 안 됐겠죠. C5가 제일 먼 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D의 2배인 ED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 근사해에서 찾은 클러스터의 반경은 ED보다도 작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제 요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OPT는 D보다는 크고 OPT 프라임은 ED보다는 작고 그러면 이제 ED보다 OPT 프라임이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ED는 2의 OPT보다는 작거나 같고 2의 OPT가 크거나 같죠. 따라서 OPT 프라임은 2의 OPT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근사 알고리즘이 최적해의 알고리즘의 해보다 2배보다는 크지 않다. 다시 말하면 근사 비율이 2.0 이하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K개 클러스터로 분리하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근사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굉장히 이제 많은 곳에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응용,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응용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그 영화를 추천한다든가 상품을 추천한다든가라고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있죠.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할 때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들끼리 유사한 그룹을 찾고 그 유사한 그룹에 있는 사용자가 구매한 물건이나 본 영화를 다른 사람 그 같은 클러스터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추천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이제 클러스터링을 이용해서 추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데이터에서 어떤 패턴이나 지식을 찾는 일종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어떤 방법론, 그 방법론을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기계학습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데이터 마이닝에서도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이제 데이터 마이닝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VLSI 반도체 칩 설계할 때 그 칩을 이제 어떻게 설계할 때 그 칩의 그룹들을 나누느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병렬 처리할 작업들의 그룹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등등 여러 분야의 이 클러스터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화두가 되면서 이 클러스터링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패턴 인식, 유전자 분석, 소셜 네트워크, 우리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SNS의 친구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 그 찾는데 등등 많은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8장에 있는 근사 알고리즘들에 대한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이 근사 알고리즘은 이 최적해가 찾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NP 컴플리트 문제에 다항식 시간으로 빨리 찾으면서도 최적해의 결과하고 유사한 걸 찾는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얼마나 유사하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사 비율을 가지고 이 정도 유사하다. 이 유사한 정도가 1.0이 되면 최적해랑 완전히 완벽하게 똑같고요. 1.0보다 이제 크지만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8장에서 설명한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이 2.0보다는 작죠. 2.0보다는 작으니까 사실은 이제 1.5일 수도 있고 1.2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2.0보다도 작은, 그러니까 비교적 이 근사 비율이 아주 좋은 그런 알고리즘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장의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